1985년 나는 죽음의 문턱에 서 있었다. 저자는 바로 여기서 건강한 상태로 회복하고 유지할 수 있는 놀라운 방법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암의 스위치를 꺼라, 레이먼드 프랜시스의 책 내용 중에서 함께 읽으면 좋을 사례가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나는 죽음의 문턱에 서 있던 48세 이후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공부했다. 그러면서 죽음의 문턱에서 아주 건강한 상태로 회복하고 유지할 수 있는 놀라운 방법들을 발견했다. 현재 나는 에너지가 넘치고 정신은 맑으며 절대 병에 걸리지 않는다. 그동안 2번 가볍게 감기를 앓은 적은 있다. 나는 내 동맥의 생물학적 나이를 20대 중반으로 되돌려 놓았다. 80대에도 동맥의 생물학적 나이를 10대처럼 만드는 것이 내 목표다. 나는 MIT 대학의 화학과를 졸업했다. 덕분에 내 질병의 수수께끼를 푸는데 최첨단 과학을 이용할 수 있었다. 그리고 주류 의학은 병을 예방하지 않는다. 병의 증세가 나타난 후 치료를 하려고 할 뿐이다. 뿐만 아니라 병의 원인이 아닌 증상만 다루기 때문에 병을 고치지 않고 사람들을 계속 아프게 하며 엄청난 개인적 사회적 비용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에게는 건강관리 사업은 없고 질병 산업만 있다. 이 산업은 전적으로 수백만 명을 아프게 하고 질병 상태를 계속 머물게 함으로써 유지된다. 불행하게도 우리 사회의 건강관리 산업은 위험하기까지 한 방법을 표준화해버렸다. 내가 소속된 후원단체들에 내가 회복된 이야기가 퍼지면서 조언을 구하기 위해 사람들이 나를 찾기 시작했다. 그중 르로이라는 환자의 치료 불가능했던 암을 치유한 사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05년 르로이는 림프종을 진단받고 8개월 동안 항암요법을 받았다. 차도를 보이긴 했으나 불행히도 항암요법을 받던 도중 암이 재발했다. 2009년 12월 그는 12번의 조직검사와 3번의 PET 촬영을 하게 되었고 그 결과 목과 가슴 그리고 복부에 림프종이 재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부에는 아주 큰 덩어리가 생겼다. 의사는 더 많은 항암요법을 하도록 권했다.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르로이는 여러 부위에 전이가 된 사항을 고려할 때 주류 의학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식습관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영양 보충 프로그램을 따르기로 했다. 그는 40가지의 영양 보충제를 매일 복용하기 시작했다. 3월이 되자 르로이는 이전보다 나아진 느낌이 들고 몸 안에서 좋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7월에 다시 PET 검사를 했는데 담당 의사는 그 결과를 보고도 믿지 못했다.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목에 있던 병변이 굉장히 작아졌다. 가슴에 있던 병변이 사라졌다. 복부에 있던 가장 큰 병변이 사라졌다. 이어서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 모든 세포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면 당신은 아플 수가 없다.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데에는 2가지 이유가 있다. 그것은 바로 결핍과 독성이다. 세포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지 못하거나 세포의 작동을 방해하는 것이 너무 많이 들어오면 오작동이 일어난다. 대부분의 사람은 암을 터무니없는 고통, 아픔, 죽음과 관련된 막강하고 기이한 질병이라 생각한다. 당신은 자신이 이 질병을 통제할 수 없다는 느낌을 받고는 의사에게 통제권을 넘겨준다.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진단 결과가 암인데 그 이유는 주류 의학의 암치료법으로는 치유가 안 되기 때문이다. 당신 건강은 당신 책임이다. 당신은 스스로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자신의 건강을 잘 통제할 수 있다. 왜냐하면 건강은 자연에 존재하며 자연의 섭리를 따르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 자연의 섭리에 복종하면 된다. 건강을 위한 책임을 기꺼이 받아들이면 기적이 일어난다. 건강과 질병에 대해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과정에 당신을 초대한다. 암을 예방할 수 있고 치유할 수 있다. 내가 그 방법을 알려주겠다.
신체는 초당 수천만 개의 새로운 세포를, 그리고 매일 거의 1조 개의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낸다. 몸에 있는 대부분의 세포는 1년 안에 새 것으로 대체된다. 다음은 당신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질문들이다. 내가 지금 만드는 수조 개의 대체 세포는 기존 세포보다 나은 것들인가? 나는 새로운 세포를 만들기 위해 고품질의 재료들을 공급해주고 있는가? 나는 세포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데 필요한 영양소들을 공급해주고 있는가? 나는 세포들을 중독시키는 독성으로부터 나의 세포들을 자유롭게 해주고 있는가? 만약 당신 몸이 너무 산성화되어 있다면 중요한 호르몬들이 생성되지 않을 것이다. 간이 해독을 충분히 하지 못하면 신장에 독성이 쌓이게 되고, 그리고 이로 인해 피로, 두통, 피부 발진, 허리와 어깨 통증,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과도한 산은 효소 생성에 필수적인 아연, 마그네슘, 칼슘과 같이 몸에 중요한 알칼리성 미네랄을 제거한다. 효소는 몸속에 가장 좋은 항암 방어 장치 중 하나다. 몸이 산성화되면 위는 산을 적게 만들고, 그로 인해 음식을 적절하게 소화하는 능력이 악영향을 미쳐 필요한 영양소를 얻는데 어려움을 겪게 한다. 또 산성화된 세포는 감염 위험성이 더 높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성장하기에 좋은 환경이 된다. 비타민 B군, 구리, 철분, 마그네슘, 망간, 셀레늄, 아연 섭취, 비타민 C, 케르세틴, 프롤린, 리신을 섭취해야 한다. 우리 몸은 스스로 효소를 생성하지만 우리는 음식을 통해서도 효소를 얻는다. 조리하는 과정에서 손실된 효소를 보충하기 위해서는 우리 몸이 효소를 더 많이 생성해야 하므로 몸은 스트레스를 받는다. 효소 섭취야말로 조리하지 않은 음식을 먹어야 하는 중요한 이유다. 조리되지 않는 음식을 먼저 먹는 것이 최선이다. 매년 더 많은 독성 화학 물질이 우리 생활 속에서 유입되고 있다. 우리 몸속에 이런 수백 가지 독소가 축적되고 있는 것이다. 이 독소들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들에게까지 전해지고 있으며 그들 미래의 건강까지도 손상시키고 있다. 우리 몸속에 독소가 점점 더 많아지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이제 우리는 지구상 가장 오염된 종족이다. 뜨거운 물을 사용하는 식기 세척기, 세탁기, 욕조, 샤워기는 수돗물에 들어있는 염소 및 다른 화학 물질들을 공기 중으로 증발시킨다. 우리가 사용한 표백제나 세제도 증발시킨다. 호흡을 통해 노출되는 화학 물질량이 수돗물을 마실 때 노출되는 양보다 많다. 화학 물질을 호흡하면 곧바로 혈류 속으로 들어오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리가 염소에 노출되는 양의 3분의 2는 샤워를 할 때 증기 흡입과 피부 흡수를 통해 이루어진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입속에 넣거나 피부에 바르는 제품들이다. 같은 독소라도 삼키는 것보다 피부 또는 점막을 통해 흡수될 때 독성이 100배나 더 많아진다. 그러므로 구강세척제, 치약, 샴푸, 스킨로션 같은 제품을 사용할 때는 특히 주의해야 한다. 와, 어떠신가요? 여러분, 사실상 아무렇지 않게 우리 일상의 일부가 되어버린 대부분 모든 것들이 오염되어 있고 독소가 되어가죠. 이젠 이 지구에 깨끗하고 맑은 것들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이런 더럽혀진 지구에서 어쩌면 우리가 병들고 아픈 것은 당연한 이치처럼 보이기도 해요. 마치 우리가 지구를 더럽히고 더럽혀진 지구는 다시 우리를 병들게 하고 이를 무한 반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인과응보, 이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닐까요?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신속한 편리함 이면에는 사실은 우리와 우리 후손을 죽게 만들고 있는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는 지구 온도 임계치가 0.4도밖에 남지 않았다고 하네요. 이 임계치를 넘으면 온갖 기후 재난과 식량 부족 그리고 각종 재앙들이 들이닥칠 거라는데 이거 역시 인간의 인과응보겠죠. 이젠 돌이킬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할 일이라고는 일회용 제품을 줄이고 쓸모없는 제품은 사지 않고 중고 마켓을 통해 재활용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 말고는 딱히 없네요. 암으로 시작해서 환경 문제로 끝나는 영상이었습니다. 제가 시간이 될 때마다 이렇게 좋은 사례들 가져올 텐데요.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